안녕하세요, 군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명상의 효과에 대한 파트인데, 사실 제 책에서 명상의 효과에 대한 부분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이런 효과에 대한 거는 조그만 인터넷을 서치해봐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책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명상의 효과. 과거에는 명상이 비과학적이었으며 단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로 넘어오면서 명상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증된 명상의 과학적 효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인간의 뇌와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크게 알파파, 베타파, 델파파, 세타파 이렇게 네 가지 파장을 가지는데, 현대인의 뇌는 만성적으로 베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타파는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뇌파인데, 명상을 할 경우 빠르게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알파파는 행복감을 느끼며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뇌파입니다. 이러한 뇌파는 자연스럽게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명상을 할 경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세로토닌은 단순히 행복감뿐만 아니라 충동과 폭식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과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불안을 통제하는 북내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대상피질의 활동이 증가되어 불안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은 나이를 먹으며 뇌는 노화되기 시작하며 뇌를 감싸고 있는 피질이 얇아지며 인지 능력이 퇴화하는데,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피질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두꺼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과학기술을 다루는 카이스트 대학에서도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최근 3년간 명상 관련된 연구만 1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명상의 부작용. 이전에 명상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명상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것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상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호흡적인 부작용. 명상을 수련하고 꽤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명치 부분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99%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호흡 간격으로 수행을 하거나 호흡 길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거나 멈추는 이런 방식의 수행법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방식의 수행법은 길을 느끼거나 길을 쌓는다는 개념의 수행법인데,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비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잘못 수행하게 되면 기운이 머리에 몰리게 되는 상기가 되거나 기혈이 꼬이게 되어 숨이 턱턱 막히고 괴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수행을 하고 싶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지도 아래서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감각적인 부작용.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감각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명상 수행 후 삶이 더 괴롭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면 꽤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차림 명상법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알아차림 형식의 명상법만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감각이 선명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선명해지는 증상으로 인해 좋은 점과 함께 나쁜 점들도 함께 선명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던히 넘어갈 수 있던 나쁜 상황도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괴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알아차림 명상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초반에 명상을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강한 정신 상태보다 지치고 힘든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아차림 명상법은 자신, 감각, 사물, 기타 등을 더 선명하게 느끼며 지금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알아차림 형식의 명상법은 괴로움도 더 선명하게 느껴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인 치유와 정화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면 우선 생각과 의식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단계인 멈춤 형식의 명상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선행되어야지만 알아차림 형식의 명상법을 통하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책 앞부분 명상의 원리 부분에서 말했듯이 알아차림 명상법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치유와 정화는 오직 근본 자리에 머무는 과정 속에서 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근본 자리를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연습만 한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집중을 통하여 몰입을 하고 몰입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근본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돈을 내고 배울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행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제대로 하는 분들과 달리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 형식의 명상법을 많이 하고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명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배울 정도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로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형식의 명상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멈춤 형식의 명상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딱히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의 원리에서 말했듯이 굴러가는 바퀴를 아무리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